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한 2주 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근데 그동안에 저번 주죠? 예, 원래 저번 주 한번 올렸어야 되는데, 근데 저번 주에 자격증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사실 공부를 좀 계속 했었습니다. 예,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주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들을 좀 한다고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근데 그때 동안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유동성이라기보다는 요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시장이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저도 주식을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주식을 많이 안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때 동안은 저도 주식을 사실 많이 안 봤습니다. 예, 그냥 뭐 주식 켜놓고 그냥 한번 그냥 들어가서 보기만 하고, 예,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시장을 계속 이제 살펴보거나 그런 것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전체적인 이런 시장 분위기들 지금 계속 상승 이미지를 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더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이 좀 더 유명하게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해가지고 일단 전체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를 보면은 그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 신고가 계속해서 상승해 주다가 지금 박스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느낌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상승해 주고 있어요. 네, 신고가 경신하고서도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업종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코로나 이런 이제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이끌어왔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치료제 이런 이슈에 따른 이런 상승이 이런 코스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올라온 느낌이죠. 예, 게임주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 네, 뭐 검은 사막 요거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게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받았다. 예, 게임 시장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국에도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새롭게 계속 나오는 게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향으로 사실은 많이 올라왔었고, 그 말고도 이제 중간중간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하루하루 나오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딱히 막 지금 이 섹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없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물론 뭐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상승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상승이 되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사실 악재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원래 해봤자 지금 상승에 있어가지고 이제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은 지금 예전에도 계속 나왔는 것처럼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한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걸림돌이거든요. 그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시장에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소화를 다 해버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슈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철강주 계속 오르다가 지금 이제 다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승 올라는 주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도 올라는 주고 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회복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백신을 맞았는 국가들, 영국도 그렇고 저 유럽권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인도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백신을 맞았는 이런 국가들도 지금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주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뭔가 지금 다시 경제가 돌아가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얘가 확산이 돼버리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인 이런 해외 간의 이런 이제 교류도 그렇고 오히려 발목을 잡아버리는 상황인 건데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동성이 풍부해서 올라가는 것도 이미 그거는 때가 지나갔고 예, 결국에는 지금 이런 데이터 베이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 악재가 작용될 만도 한데 시장은 근데 그것 또한 뭔가 소화해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베이바이러스 뭐 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퍼지는 거 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백신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맞았잖아. 그래서 괜찮은 사람 괜찮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치료제가 나올 거야. 예,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일시적일 거야.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지금 이런 확산이를 대확산이라 하면서 이제 막 2차 확산, 3차 확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앞에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는 그때마다 계속 주가는 그렇게 하락을 맞았었어요. 이런 이제 다시 이렇게 대유행이 올 거다 이렇게 했을 때마다 계속 하락장을 맞았지만 근데 지금은 뭔가 이번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도 뭔가 순탄하게 지나갈 것 같다. 뭐 이것도 익숙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계속 상승하고 코스피도 상승하고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한 인버스 투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버스 투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락장에 베팅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하락장에 베팅하고 있는 이런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보유자들도 어렵고 신규 투자자들도 어려운 거예요. 신규 투자자들은 이제 종목을 뭘 가져갈지를 모르겠고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곧 있으면 하락이 올 것 같은 이런 공포감 그 다음에 이런 하락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코스피라는 코스닥은 지금 계속 상승해주고 있고 그 상승장에서 뭐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못 먹으니까 사실 먹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만큼 개별 종목들이 계속 올라주고 있고 섹터별로는 지금 계속해서 안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먹는 사람만 조금씩 먹고 그게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본전만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시장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락세가 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 종목들도 시장의 힘에 못 이겨서 같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부 다 손해를 보고 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좀 과감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반대로 지금 하락장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하락장에 일단 맞았을 때 현금화를 해둬야지 그때 다시 이렇게 이런 하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식에 다 이제 넣어 놓으면은 그만큼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물타기나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것 또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락장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요거는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승장에서도 계속 먹고 들어갈 자신이 있다. 나는 그만큼 뚝심 있게 가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계속 넣어서 가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뚝심 있는 사람이 지금 계속 이제 먹는 구조가 나왔죠. 근데 반대로 나는 그거는 뭐 위험하고 뭐 무서워서 못하겠다. 나는 반대로 요런 하락장이 올 때까지 좀 더 이제 기다리겠다. 상승장이 지금은 못 먹어도 그 하락장에 대비를 해서 그 하락장에서 다시 상승하는 그 추세를 먹고 들어가겠다. 요런 쪽으로 전략 짜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현금하는 게 맞죠. 네. 계속 이제 박스권 유지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하락장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시장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은 좀 더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볼게요. 뭐 물론 철강이나 이런 이제 조선 이런 것들도 이제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미 전에 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식료품이나 유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식료품 같은 관련주들을 이런 거 관련주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적인 좀 전체 이슈를 보면은 되게 밥송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식료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식료품 것들이 지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이제 지나고 나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다시 늘고 있는 추세죠. 거기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장마가 오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마가 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전체적인 이런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료품을 관리하고 이렇게 식료품 관련주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요를 얻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런 거 식료품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겔 지수도 2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엔겔 지수란 게 뭐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가계의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얼마나 차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소비 지출에서 얼마나 식료품비가 차지하느냐. 근데 지금 엔게지 지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식료품비가 많이 올라갔다. 전체적인 소비의 이런 이제 소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료품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파라든지 계란도 그렇고 뭐 사과 이런 거를 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는 우리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런 식료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장은 계속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식료품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이슈인데 그 최근에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더 시장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온 이슈,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제 OPC 이렇게 유가 이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협상하려고 했는데 이런 협상이 결렬됐다. 회의가 취소됐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가가 3년 만에 지금 최고치. 어떻게 보면 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 WTI 요 유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찍을 정도로 석유 쪽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오히려 유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네. 유가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약간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해보자면은 유가라는 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전체적인 이런 이제 시장이나 경제는 결국에는 아직 기름으로 요런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굴려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요런 다른 것들은 이제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은 인프라도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요런 유가 지수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는 뭐다? 결국에는 이런 유가와 관련된 업종들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시장 분위기가 다시 이제 상승의 여지를 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유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경제 활동을 뜻하고 왜냐 코로나 시즌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유가 지수가 바닥을 찍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만 경제 활동을 안 하고 그런 기름을 쓸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조선 발주되는 것만 봐도 그렇죠. 해외 수출 수입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당연히 유가나 이런 것들 뭐 당연히 기름 이런 것들 석유 이런 거 당연히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유가를 많이 석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석유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런 경제 활동이 있어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걸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가 지수도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유가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주식 이런 석유랑 관련된 여러 이제 유가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도 좀 더 눈여겨 보면서 시장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계속된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좀 더 계속해서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항공주라든지 아니 뭐 여행주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뭐 본의 아니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다? 결국에는 이런 투자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결국에는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에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이 잠시 유행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시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해소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조정이 받았던 것들은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아니면 뭐 카지노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좀 더 인사이트를 얻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최적의 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개별 종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에 뭔가 약간 어거지를 걸려서 먹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이런 이제 섹터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하락장도 충분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